안녕하세요. 이번에 쏠쏠한 ETF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쏠쏠한 ETF 제가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네. 이렇게 나와서 말씀해 주실 때 그 이후에 좋은 결과가 많았어요. 근데 항상 표정이 어두울 때 나와서 얘기해 주면은 네. 신기하게 나중에 보면 좋은 결과가 있더라. 그러니까 증시가 보면 사이클을 타잖아요. 네. 왜 쏠 ETF는 항상 이 사이클 바닥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늘의 어떤 기운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지금 나왔던 게 네. 팔란티어. 네, 팔란티어 관련된 좀 예. 다양한 전략을 예. 실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ETF 두 종을 신규로 상장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팔란티어 하면은 지금 AI의 대표 수혜 기업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단 말이죠. 네네네. 근데 지금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이슈 때문에 네. 또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게 AI 관련 기업들이에요. 네. 스태그플레이션 나온다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 지금 AI 관련 성장이 유효하다 보시는 거예요? 네, 뭐 아무래도 지금 뭐 매크로적인 환경이라든지 관세 정책에 따른 어떤 그 국가 간의 그 텐션,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들이 많으실 텐데 AI 테마는 사실 중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이잖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지금의 어떤 그 조정이 과거의 그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면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졌던 어떤 그런 우려들을 완화해 줬기 때문에 지금 더욱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내고 좋은 수요를 확인해 주는 그런 코멘트들을 한다고 한다라면은 다시 시장이 반등할 때 AI 관련 기업들이 좀 강하게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5년에는 또 AI에서도 또 어떤 세부 테마가 조금 더 각광을 받을까요? 네, 아무래도 AI 소프트웨어인 것 같아요. 뭐, 관세의 영향에서도 사실상 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AI 비용 하락으로 AI 소프트웨어 시대가 좀 본격화됐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 사이클 초기에는 반도체 칩 관련된 그 기업들이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았었죠. AI 가속기 쇼티지에 따른 컴퓨터 캐파 차이로 또 AI 모델 간의 성능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났었었는데 이제는 오픈 AI 뒤를 이어서 뭐 알파벳의 제미나이라든지 엔트로픽의 클로드라든지 아마존의 노바라든지 그리고 딥시크의 R1 간의 그 모델의 성능 차이가 굉장히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쟁 속에서 가성비 좋은 모델들이 많이 나오면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는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뭐 이야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빅테크들이 자체 칩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쵸. 예. 브로드컴과 협업을 하면서 자체 칩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의 B200 칩 가격이 한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자체 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절반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비용 효율적인 어떤 환경이 마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조금 더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2025년부터 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그래도 AI를 통해서 정말 사업을 하고 있고 매출을 올리고 있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각광을 했었는데 네. 재밌는 거는 뭐냐면 팔란티어라는 회사 이름을 알면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잘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다들 갖고 있는 기술력이 딱 뭐 반도체 칩이다, 뭐 HBM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만의 어떤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가 쉽지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팔란티어 하면은 어떤 국방 분야에서 빅데이터 AI 기업으로 많이들 인지하고 계시는 것 그쵸? 같아요. 예. 이 팔란티어는 사실 단순한 어떤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기보다는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 자체를 바꿔버린 기업이다라고 굉장히 극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팔란티어라는 기업명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혹시 대표님 아실까요? 알죠? 빨랑튀어. 그런가요? 이 팔란티어라는 이름이 반지의 제왕에서 나오는 명칭인데 투명한 예언의 돌인 팔란티어에서 기업명을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멀리 떨어진 곳의 사건까지 들여다보는 통찰의 도구인 팔란티어, 여기서 기업명을 가져왔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대로 팔란티어의 대표적인 제품은 한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고담입니다. 고담은 정부 기관이라든지 국방 분야에서 사용되는 이제 정보 수집이라든지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고요. 이 팔란티어의 창업자가 사실 그 페이팔 마피아 중 한 명이 피터 틸이잖아요. 네. 그래서 피터 틸이 페이팔의 사기 탐지 기술을 테러 방지에 좀 응용하면 어떨까 그런 구상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이 고담이라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2011년에 오사마 빈 라덴 소재 파악 작전에도 이 고담이 활용이 됐다라고 알려지면서 팔란티어의 이제 대표적인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와, 되게 오래됐네요. 네, 오래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AI라고 하면은 진짜 23년에 갑자기 등장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기존부터 계속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하던 거였는데 23년에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된 거였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피터 틸이 그 9.11 테러 이후에 왜 우리가 이 사건을 미리 방지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기업이 그 출발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 팔란티어가 주목했던 분야가 바로 국방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는 일반 기업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 대상으로 뭐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가상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의사결정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쪽에 관련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세 번째로는 아폴로인데요. 아폴로는 팔란티어의 이제 소프트웨어 운영 통제 센터이고,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자동화된 배포 체계를 구축을 해서 고객이 별도 노력 없이 이제 최신 버전을 사용하게끔 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IP인데요. Artificial Intelligence Platform인데 사실 이 제품이 좀 본격적인 그 고객들의 AI 수요에 대한 대응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LLM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을 기존의 이제 팔란티어의 데이터나 그런 플랫폼에 접목시키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민간 영역으로 굉장히 많이 매출이 확대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그 팔란티어의 기업 고객 수를 보시면은 2022년에 260개에서 2024년 4분기에 571개로 2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신규 계약 규모도 2024년 4분기에 8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분기 좀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네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군사 쪽에 너무 매출이 의존하고 있었다가 네. 민간 시장에서도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한번 급하게 올랐던 적이 있었는데, 네. 이런 이유로 올랐었다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작년 하반기부터 그 네.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주목을 받는 게 사실 기업들의 실적 발표 때마다였던 것 같아요. 예상보다 정말 외형이 성장하고 있구나, 좋은 계약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줬고, 팔란티어가 굉장히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보통 투자할 때 보면은 이제 뭐 주가와 상관없이 네. 이제 민간 기업의 계약 규모는 계속 성장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뭐 향후에 따라서 이런 방향성을 가져가게 되면은 점점 기업의 가치는 계속 나날이 커져가는 거고, 그렇죠. 주가도 이제 결국 뭐 당장은 모르겠지만은 기업의 성장에 따라서 이렇게 보통 추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이런 성장성을 그 평가하는 기준 중에 룰 오브 40라는 그런 평가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 미국의 이제 굉장히 유명한 벤처 캐피탈리스트인 브래드 펠드가 사용하면서 좀 알려진 기준인데, 이게 기술 기업의 어떤 성장성과 수익성을 한꺼번에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거가 매출 성장률과 수익성의 합이 40이면은 이 기업은 괜찮은 기업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매출 성장률이 40%면은 마진율은 0%여도 된다. 왜냐하면 외형이 성장하고 있고 어느 정도 안정기에 진입을 하게 된다라면 수익성은 그 뒤에 따라올 거니까 마진이 0이어도 괜찮다. 반대로 매출 성장률이 10%로 낮아졌는데 마진율을 30% 내지 못한다면은 이 기업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어떤 지표로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팔란티어가 2023년에 한 30% 수준에서 2024년에는 이 지표 기준으로 한 81%까지 상승을 하면서 미국의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 가장 높은 그런 지표로서 평가를 받고 있다. 라고 정리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ETF인데 네. 보통 이제
ETF 자체가 지수를 추종하다 보니까 이제 분산 투자의 목적이 더 강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보면은 개별 주식 비중이 좀 높은 네. 형태의 ETF를 또 많이 원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번에도 보니까 테슬라도 그랬었고 엔비디아도 그랬었고 최근 들어서는 좀 팔란티어의 좀 비중이 높은 네. ETF를 또 많이 찾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ETF는 특히 좀 그냥 투자할 때보다 다르게 퇴직연금 그쵸. 투자할 때 저도 진짜 많이 찾거든요. 네. 해당되는 게 뭐가 있나 이러고 있는데 그럼 팔란티어를 나 좀 투자하고 싶다. 퇴직연금을 통해서 네. 어떤 ETF가 있을까요? 그쵸. 이제 팔란티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퇴직연금과 같은 절세 계좌에서 투자할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셨을 텐데 저희가 이번에 팔란티어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좀 그 혼합형 ETF로 두 종 출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팔란티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데 이 팔란티어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팔란티어 주식에 커버드콜 전략을 입힌 ETF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커버드콜 ETF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대부분 뭐 미국 빅테크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지수 기반의 그런 커버드콜 ETF를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개별 종목의 커버드콜 전략이 좀 지수 대비해서는 높은 그 옵션 매도 프리미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월 분배 극대화 전략의 ETF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 팔란티어 커버드콜 OTM 채권 혼합 ETF이고요. 이런 경우는 지금 종목이 팔란티어 비중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30%인가요? 네, 30%이고요. 네. 다들 이제 ETF 관심이 많으셔서 아시겠지만 한 종목에 대한 그 최대 비중 상한선이 30%이기 때문에 거기에 꽉 채워서 팔란티어의 이제 커버드콜 전략을 입힌 ETF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 OTM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또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예. 그 이제 커버드콜 전략은 그 기초자산의 가격과 그 옵션 행사 가격 간의 이제 차이를 봐서 ATM 등 가격, 그러니까 기초자산의 가격과 옵션 행사 가격이 거의 유사한 것이 이제 등 가격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아무래도 가격이 붙어 있다 보니까 옵션이 행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리미엄 수준도 조금 높은 편이고 다만 기초자산, 뭐 예를 들어 팔란티어다라고 하면은 상승 참여율이 좀 제한적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격과 행사 가격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많이 관심들을 가지시는 게 이제 OTM, 외가격 옵션 매도 그런 커버드콜 전략인데 이거는 이제 기초자산 가격보다 행사 가격이 좀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극만큼 상승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는 이러한 커버드콜 전략을 구현하는 기초자산을 고를 때 그 기초자산이 좋기 때문에 고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커버드콜 전략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상승 참여율을 가져가고 싶은 것이 투자자분들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OTM 커버드콜 전략을 요 ETF에서는 좀 타겟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다. 왜냐하면 30%에 집중하는 종목에 따라서 네. OTM을 쓰는 게 난 ETF도 있고 네, 아니면 이 가격의 변동성이 그렇게 높지 않으면 등 가격을 쓰는 ETF가 더 날 수도 있는데 네, 팔란티어 하면은 아무래도 뭐 더 잘 알다시피 네, 변동성이 좀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OTM을 통해서 어느 정도 중화를 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상승 참여율도 높이고 개별 종목의 본연의 옵션 프리미엄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과하게 더 프리미엄을 많이 갖고자 ATM 전략을 가져가는 것보다 OTM 전략을 가져감으로 해서 조금 상승 참여율도 가져가고 높은 프리미엄도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팔란티어의 커버드콜 전략을 입힌 월 분배 극대화 전략의 솔 팔란티어 커버드콜 OTM 채권 혼합 ETF도 출시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30% 비중에 한해서 팔란티어에 투자를 하고 네.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미국 장기채의 커버드콜 전략을 입힘으로 해서 사실 이제 퇴직연금에서 팔란티어 비중이 높은 ETF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수요에 대한 대체 ETF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70%에서 이제 미국 장기채 커버드콜에서 나오는 월 분배금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추가 투자 자금으로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출시한 것이 솔 팔란티어 미국채 커버드콜 혼합 ETF입니다. 지금 두 개를 동시에 냈다는 거는 네. 제 생각에는 하나는 공격수고 하나는 수비수의 역할이 좀 아닐까. 네. 서로 좀 기대 수익률이 서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러면 이 투자하는 방법을 나누자면은 방금 말씀해 주신 ETF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 네. 아니면 그냥 진짜 팔란티어를 사버리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세 가지의 차이점, 특성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개별 종목 투자는 그냥 팔란티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 투자를 그쵸? 네. 하시는 게 목표하시는 그런 성과를 달성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퇴직연금과 같은 절세 계좌에서 대체 수단을 찾으시는 분들은 나는 팔란티어 비중을 굉장히 높이고 싶어 라고 한다라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솔 팔란티어 미국채 커버드콜 혼합 ETF가 적당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나는 팔란티어의 어떤 중장기적인 그런 자본 차익보다는 여기서 나오는 높은 분배를 타겟으로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솔 팔란티어 커버드콜 OTM 채권 혼합 ETF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솔 팔란티어 그 커버드콜 OTM 채권 혼합 ETF 같은 경우에는 분배 정책을 아무래도 월 분배를 많이 받고자 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실 거기 때문에 월 그 분배 정책을 좀 최대한 일정한 수준으로 분배를 할 예정이고요. 이게 개별 종목의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옵션 매도 프리미엄도 그 레벨이 좀 많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일정하게 분배를 드리면서 약간 어떤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프리미엄을 조금 유보해 놓고 있다가 이게 얼마만큼 좀 쌓였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특별 분배 형식으로 좀 분배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 상장 ETF로는 그런 전략을 구현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뭐 이제 미국의 또 유사한 ETF들 를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연 어느 정도 분배를 하고 있는지 거기서 좀 아이디어를 얻으시고 이 팔란티어 커버드콜 OTM 같은 경우에는 커버드콜 전략을 ETF 내에서 30%까지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추정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연금 내에서 이 두 ETF 모두 100% 투자가 가능한 혼합형 ETF이기 때문에 사실 요 솔 팔란티어 커버드콜 OTM 채권혼합 ETF 같은 경우에는 월배당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투자자분들은 퇴직연금 내에서 100%의 투자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나는 뭐 또 너무 여기에 소위 말해 몰빵하는 것보다 나는 그래도 주식의 어떤 중장기적인 그 상승을 믿기 때문에 내 퇴직연금 내에서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70% 한도 내에서는 다른 주식형 ETF로 투자를 하고 30% 내에서 이 솔 팔란티어 커버드콜 OTM 채권혼합 ETF로 투자함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추가 투자 자금을 바탕으로 내 그 70% 위험자산을 운용하는데 추가적인 어떤 자금으로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팔란티어에 30% 투자하고 70%의 이제 그 미국채 커버드콜 전략을 하는 그런 ETF인데요. 국내 상장된 ETF 중에서 저희 솔 팔란티어 미국채 커버드콜 혼합이 팔란티어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패시브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도 30%를 갖고 있지만 뭐 다른 ETF들은 조금 액티브 ETF인 경우가 많아서 액티브 ETF는 개별 종목 한도가 10%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다만 분산 투자 요건이 그 성립이 되면은 25%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시브 ETF보다는 작은 비중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퇴직연금에서 팔란티어 비중 정말 많이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가장 좀 적합한 ETF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 내에서 팔란티어 투자 비중 극대화 하시는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 솔 팔란티어 미국채 커버드콜 혼합 ETF를 100%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팔란티어만 나는 좋게 보는 게 아니라 미국 뭐 AI 빅테크 기업들을 다 좋게 보는데
팔란티어 이 커버드 콜에서는 그래도 월 배당이 나온다 하니 그거는 30% 정도 답고 70% 한에서는 그냥 미국 빅테크, 테크탑10 ETF라든지 그런 ETF를 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비중을 좀 조절해 가면서 그렇게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네. 솔 팔란티어 커버드 고템 채권오너 ETF를 말씀드릴 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올해부터 그 외국 납부세액이 시행이 되면서 사실 이 외국 납부세액에 해당되는 그 포인트가 미국에서 나오는 배당금에 이제 원천 징수를 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외국 납부세액이 시행되면서 미국 배당 전략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으셨는데 그 옵션 매도 프리미엄은 그러고 이제 외국 납부세액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쵸,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 퇴직연금 내에서 과세 이연 효과를 여전히 누릴 수 있다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처럼 이제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가 들어가는데 네네네. 파생 형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커버드 콜 형식으로 들어오는 건 파생에 대한 이득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가 없다. 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외국 납부세액 대상의 어떤 수익, 그 대상 수익은 미국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에만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채권 이자라든지 옵션 매도 프리미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외국 납부세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뭐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인컴형 ETF인 커버드 콜로 ETF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그 옵션 매도 프리미엄 과세 이연 효과를 그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이 커버드 콜 ETF를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커버드 콜 인기가 어때요?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나요?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성이 짙고 여기에서 어떠한 특정 테마를 투자하기에는 아직도 여전히 그 높은 어떤 확신이 없기 때문에 네. 인컴형 상품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커버드 콜 ETF라든지 국내 배당 ETF라든지 그런 쪽으로는 꾸준히 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커버드 콜 ETF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저도 좀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증 하나가 네. 만능은 아닐 거 아니에요, 커버드 콜이. 그러니까 네. 장점이 있지만 여기도 단점은 존재할 것이다. 네. 대표적으로 기초 자산과 이 변동성을 가지고 하는 건데 변동성이 커야 그만큼 커버드 콜 수익률도 높다. 네. 문제는 기초 자산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 때 가장 리스크가 크냐 이건 거죠. 예를 들어 기초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게 더 위험한 건지 기초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그 구간이 위험한 건지. 사실 이제 그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상방이 막혀져 있다라는 부분이 항상 좀 간지러운 부분이었었는데, 최근에는 뭐 그 커버드 콜을 100%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함으로 해서 상승 참여를 높이는 그런 커버드 콜 ETF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하락했을 때가 가장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죠. 근데 이제 기초 자산을 100% 들고 있을 때보다는 옵션 매도 프리미엄이 버퍼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너무 많이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하방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을 때는 옵션 매도 프리미엄의 레벨 자체가 큽니다. 근데 좀 시장이 안정되고 변동성이 줄어든다라면은 옵션 매도 프리미엄의 레벨 자체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좀 모니터링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투자자분들과 소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초 자산이 급락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뭐 지수도 그럴 거고 종목도 그럴 거고. 그러면 제가 지금 커버드 콜 전략을 생각해 보자면 급락해서 바닥을 다졌을 때 네. 그때 커버드 콜 들어가면 더 괜찮은 전략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만큼 뭐 커버드 콜도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리스크는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제 바닥을 다지는 시점에는 또 마음 편하게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전략의 ETF가 아닌가. 상승도 어느 정도 참여하면서 네. 옵션 매도 프리미엄을 통한 월 배당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식의 ETF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좀 제도가 바뀌어감에 따라서 우리의 투자자들도 전략이 계속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이제 뭐 고배당 좋아하던 ETF 투자자들 정말 많았었는데 네. 이제는 또 우리가 커머드 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도 쏠쏠한 ETF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